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부터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전고체 배터리 앞서간다. A 샘플 완료, 파일럿 라인 발주라고 했는데, 자, 현대차도 자체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A 샘플 완료라고 되어 있죠. 자, 현대차가 이번에 개발 완료한 전고체 배터리 A 샘플은 프로토타입이고요. 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결정된 바 없고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현대차는 솔리드 파워에 투자한 이력이 있고 솔리드 파워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업무 협약을 맺었었죠. 자, 이수가 전고체 관련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는다면 그것은 황하리 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봤을 때 황화물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윤철 센터장, 차세대 전지연구 센터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과기부 산하 전기전문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전기연구원 전지연구센터의 센터장입니다. 자, 하윤철 박사팀이 개발한 것 중 대표적으로는 자, 황화물 전고체 전지용 공칭 기술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할 기술을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구태여 설명할 필요 없이 솔리드 파워와 협업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뉴스 하단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현대차의 이런 호재는 이수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불리할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뉴스를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이수와 엮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치를 높게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와 이수의 가치는 결국 시장이 정합니다. 자, 이수에게 긍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스스로 태양을 쳐다봐서 눈을 멀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액면 분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요 쟁점인 액면 분할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의 액면 분할은 그 목적 그대로 유동성 증가를 통한 개인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로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전망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코로나가 터졌었죠. 코로나 이후에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액면 분할 그리고 무상증자 같은 이벤트는 세력들의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 어떤 종목이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아졌고 액면 분할, 무상증자라는 호재성 이벤트로 개인들의 투심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뭉쳐서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죠. 대다수의 개인들은 투심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대다수의 개인들이 이 투심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됩니다. 주도 주체가 주가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도 남의 돈으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상승을 연출해주면 투심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 개인들이 따라오게 되면서 액면 분할 전부터 거대한 거품이 끼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개인들도 거품이 껴있는 걸 알더라도 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액면 분할의 권리는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거래 정지 전까지 거품이 점점 빠지는 모습을 목격을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게 기정사실이죠. 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액면 분할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알면서도 모르겠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액면 분할이나 무상증자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대감의 거품이 크게 선반영되었다면 거래 정지 기간이 지나고 거래가 풀리는 즉시 폭락 시작.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거품이 미리 걸리 전에, 권리일이 예를 들어서 이쯤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전까지 계속 폭락을 먼저 하는 겁니다. 기대감이 먼저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보통 주도 주체가 당시의 시세 차익보다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후에 있을 주가 드립을 위해서 유통 주식 수를 먼저 장악하기 위함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권리 전부터 주가 추이를 지켜보면 이 경우의 수에서 어떤 길로 가는지 판가름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액면 분할 거래 정지는 4월 23일이고 그 전날인 22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당 5주가 추가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자,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한 달 동안 조정을 받게 된다면 두 번째 경우의 수로 가게 되겠고
조정을 받는 듯 했으나 권리를 앞두고 다시 폭등하기 시작한다면 첫 번째 경우의 수로 갈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권리 전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죠. 자, 현재 저가는 대충 요쯤일 거고 고가는 고점은 여기입니다. 요 사이에서 권리 전의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주가 추이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거래 정지가 풀린 액면 분할이 완료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식 수급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자, 지금처럼 선반영된 기대감. 이 기대감이 권리 전에 거품이 빠져 있게 된다면 거래 재개 이후에는 오히려 매수세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만약 이 상황, 신고가 부근이 이 상황에서 거래 정지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권리가 끝난 4월 22일에 주가가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매도세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자, 그리고 두 가지 모두 공통사항으로는 거래 정지 이후 거래가 재개됐을 때 아주 잠시 동안 상승하는 그림을 연출할 겁니다. 자, 이게 데이 단위로 될지 일 단위로 될지 시간 단위로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초장에 매수세가 급증하는 것처럼 보여야 개인들이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자,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고점이고 저점이고 매수자가 있어야 매도자가 많아도 거래가 체결됩니다. 자, 그래서 초장에는 매수세가 급증하는 것처럼 상승을 연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켜볼 게 아니라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분명히 귀찮습니다. 상당히 귀찮을 겁니다. 본업도 있고 주식천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으실 텐데, 자, 이때만큼은 그렇게 해야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해도 액면 분할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자, 맥락은 같습니다. 자, 둘 다 유통 주식 수를 늘려서 유동성을 확대하겠다. 자, 근데 이건 기업의 표면적인 입장이고 기업과 연관 없는 시세 차익을 위해 하나의 집단이 된 주체 있죠. 자, 뭐 세력이라고도 하고 주포라고도 하고 주도주체라고도 하고, 자, 이들은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이나 동일하게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일 뿐입니다. 이들한테는 무증이나 액면 분할이나. 지금 여러분들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신규 진입자들이 많아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주도주체의 의도대로 개인들이 관심을 가졌고,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상승한 주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미리 기대감을 크게 반영시켜서 개인들의 관심과 매수세를 원했다. 자, 개인들은 자기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꾸준한 관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더 상승하는 것을 목격하면 매수 심리를 더 자극하게 되고요. 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이유, 고점에 물량 받아줄 주체를 모집하는 겁니다. 자, 차트를 잘 모르는 개인들도 신고가 부근이라면 지지보단 저항의 힘이 세다. 신고가 경신보다는 조정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주도주체는 이 의심에 한 가지 변수를 주는 겁니다. 액면 분할이라는. 신고가인데 왜 계속 오르지? 조정받아야 정상 아닌가? 아, 액면 분할 때문이구나. 신고가임에도 상승할 만큼 좋은 호재구나. 매수세를 유도하는 거죠. 자전거래든 통정거래든 주가를 상승시키면 개인들은 이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매수하기 마련입니다. 자,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을 연출할 것이라 했는데, 우려하던 개인들에게 미끼를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상승을 목격하게 되는 개인들은 유동성 증가,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서 이것 때문에 상승하는 거구나. 하지만 틀렸죠. 모르는 호재가 있다면 절대 언론에 밝히지 않고 선침해하는 것이 세력입니다. 자,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호재가 되기는 어렵고 결국
단기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힌트는 가격, 주가, 즉 차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주도 주체가 매수세를 요구하는가 아니면 매도세를 요구하는가, 여기에 힌트가 있다는 거죠. 자, 세력이라는 존재는 개인과는 대립되는 존재입니다. 사고 싶을 땐 털어내고 팔고 싶을 땐 꼬시죠. 자, 그래서 권리일이 다가올수록 주도 주체는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되면 세력의 계획이 상장 이후에 물량 확보인지 아니면 물량 출하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톡방에서 매일 나타나는 주도 주체의 드리블 흔적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거래 재개 이후까지. 그리고 제가 두 가지 경우의 수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놨지만 변수는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분명히 상당히 귀찮습니다. 귀찮은데 이렇게 해야 스스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매는 되도록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 물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도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곧이곧대로 따르시지 않더라도 지켜라도 보시고, 여러분이 분할을 전제로 매매했을 때, 했다고 가정했을 때 손실이 얼마나 최소화됐을지, 수익이 얼마나 극대화됐을지 지켜보시기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할 매매는 여러 전문 트레이더들이 권장하는 만큼 중하게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도 에코프로로 좀 예시를 들었었는데, 지금 비슷한 시기에 에코프로가 1대5 똑같이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2월 28일에 결정을 했고요. 주가가 한 7%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코프로는 이전에 미리 2차전지 수급이 몰릴 때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액면 분할이 크게 호재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자, 전고체 섹터는 이 에코프로, LNF 등등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때, 이 당시에 박순혁이나 선대인 등등 전고체는 안 된다, 이런 헛소리를 토대로 관심이 멀어지고 수급이 끊겼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이 1단계 프로토타입도 준비되지 않은 연구개발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올 수가 없었고 전고체 섹터가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수도 뒤늦게나마 기대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고체 섹터도. 자, 기대감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면 액면 분할 이후에 폭등할 수 있었으나 선반영이 지금 미리 되었다면 남은 순서는 거품이 거치는 순서입니다. 자, 물론 장기적으로는 증설 등의 신규 시설 투자, 고객사의 수요 증가로 이 액면 분할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오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겁니다. 여러분이 2년, 3년 장기 투자하지 않는 이상 지금 흡수합병과 액면 분할로 상승한 이 거품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인적 분할 이후에 거래가 확연히 줄어든 것, 주가가 낮아지면서 거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직접 몸소 겪으신 주주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 액면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매수세는 빠져나가고 지금 거래의 절반 정도만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액면 분할이 진행되고 나서 몸값이 낮아지니 접근이 쉬워지고 현금 흐름이 높아진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품절주, 당시 품절주의 지금 3분의 1 주가 12만원 정도, 11만원 정도. 자, 이때도 거래는 어떻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최저점을 연이어서 갱신하고 있을 때도 거래가 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는 이용해야 됩니다. 도구로서. 단기 매수세가 급증하는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인 거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내 주머니에 돈은 돈대로 챙겨가면서 물량 관리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는 겁니다. 자, 제가 액면 분할 전후로 거품이 크게 빠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자,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근거만 있다면 가격이 낮아진 것도 기회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액면 분할은 유동성 증가,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텐데, 거품이 빠지면서 저렴해진 가격은 여러분의 시세 차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점도 중요하고 고점도 중요합니다. 즉 매수도 매도도 중요한 거죠. 카톡방에서 분할을 전제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차익을 남기고 평단을 낮추면서 물량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과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